앞에서 강자성체 페로마그넷에서 온도를 낮출수록에 매그네틱 모먼트들이 온라인을 더 많이 해서 절대용도 근처에서 가장 큰 매그네티제이션을 나타낸다 하는 것을 봤죠. 그런데 절대용도에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갈수록에 매그네티제이션의 크기가 감소하는 것이 관측이 됐고, 그 매그네티제이션이 감소하는 정도, 즉 우리가 앞에서 ms0 마이너스 mst 요거 그래서 이제 가장 큰 거에서 요게 이제 감소하죠, 그죠? 감소하는 이 정도가 온도의 2분의 3승에 비례한다 하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매그논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스핀 웨이브라 그러는데 왜 웨이브란 말을 썼는지를 알아보면, 우리가 절대용도 근처의 그라운드 스테이트에서 모든 스핀이 이 같은 방향을 이제 가지게 되고, 그래서 매그네티제이션이 맥시멈이 된다, 이 값이죠. 이렇게 됐는데,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은 에너지가 들어오니까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냐 하면은, 이 스핀 중에 하나가 이렇게 여기 반대로 쓰는 거죠. 이건 다 자기장 방향에 평행하게 이렇게 해서 가장 에너지를 낮췄는데, 그것들 중에 하나가 이제 반대로 쓰면서 요거는 이제 플러스 에너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이제 플러스 쪽으로 가는데, 여기서는 6개의 그 마그네틱 모먼트가 평행하니까 6인데, 여기서는 마그네틱 모먼트가 4가 되죠. 그죠? 두 개가 캔들되니까. 그렇게 되면서 매그네티제이션이 이제 줄어들게 되는데, 근데 이런 상태, 어떤 특정한 하나가 이렇게 반대로 쓰고 나머지가 이렇게 이제 완전 정반대로 존재하는 이런 상황보다는, 이 스핀들이 세차 운동을 하는,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는데 중구난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으면은 그 다음은 이제 여기로 가는 거죠. 여기로 가서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서 이렇게 원래로 돌아가는 이런 형태의 그 각 위치마다 스핀들이 어떤 그 웨이브 라이크한 그런 이제 그 세차 운동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스핀 웨이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스핀 웨이브를 양자화시킨 것이 바로 이제 매그논인 거죠. 우리가 빛을 양자화시키면 포톤 하듯이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상태를 표현하고 싶은 거죠. 스핀 웨이브 상태가 어떤 건지. 그렇게 해서 어,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에너지가 올라가는데 근데 이렇게 하나가 탁 해서 올라가는 것보다 이걸로 하면은 에너지가 덜 올라가요. 에너지가 이것보다는 좀 덜 올라가요. 근데 우리가 이 물질계에서 많이 봐오는 것이, 가능하면 에너지 상태를 낮추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태처럼 에너지가 급격히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그보다 더 작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건데 좀 이제 작게 올라가는 이제 그런 그 스핀 웨이브 형태로서 우리가 그 이제 페로매그넷에서 온도가 올라갈수록의 매그네티제이션이 줄어드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핀 웨이브를 얘기할 때 우리는 결국은 이 두 인접한 스핀 간의 상호작용인데, 그건 우리 앞에서 LS 커플링이 있었잖아요. 스피노비 커플링.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렇게 쓰는데 이제 위치마다 여기가 예를 들어서 요 점을 갖다가 어, 우리가 이제 P라 그러면은 요 옆에 있는 거는 이제 번호를 P-1으로 붙이고 우측에 있는 거는 P 플러스 1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끼리의 상호작용만 생각하자 이거죠. 물론 여기 두 칸 멀리 있는 것도 있고 세 칸 멀리 있는 것도 상호작용이 있는데 그거는 많이 이제 작아지기 때문에 요 nearest neighbor에 대한 것만 생각을 하자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그 포텐셜 에너지를 이와 같이 표현을 한다 이거죠. 우리가 앞에서 두 앵귤러 모멘텀 간의 상호작용할 때 이렇게 그 다트를 썼었죠. 앞에 그 J도 앞에 한번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앵귤러 모멘텀 I와 앵귤러 모멘텀 J 사이의 상호관계 하면은 이렇게 이제 쓰고 그다음에 앞에 마이너스 2 J에서 J가 그 이제 차원은 물론 에너지의 차원이죠. 에너지의 차원이면서 이제 요 둘 사이의 인터랙션의 그 에너지 크기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요거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나타내는데 거기서 h바를 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h바를 뺀 거기 때문에 벡터면서 그 크기는 숫자인 거죠. 예를 들어 2분의 1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숫자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라운드 스테이트가 되면은 인접한 것들끼리 다 같은 방향을 차지하니까 요거 이렇게도 똑같은 방향이니까 s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옆에 것들은 다 마찬가지로 이제 s 제곱으로 다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 이제 인접한 거와의 그것이 s 제곱이니까 그리고 이것이 이제 n 개라고 하면 전체 그 애톰 개수를 n 개라고 하면은 이제 각각이 저기 s 제곱이니까 요거 2 마이너스 2j s 제곱 곱하기 n 하면 되죠. 그죠? 마이너스 2j s 제곱에 n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것이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 바로 요 상태의 에너지 U0를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거 하나가 이제 그 반전이 된 거 그거를 생각해 보면 하나가 이제 플러스 에너지가 된 거잖아요. 스핀이 반평행하는데 에너지는 마이너스를 붙이니까 이제 플러스 에너지가 돼요. 플러스 에너지가 되는데 이제 양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2js 제곱이 양쪽으로 있으니까 곱하기 2 해서 마이너스 4js 제곱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라운드 스테이트 하면 모든 게 다 이렇게 된 건데 일단 두 개는 빼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하는 건 모든 게 다 이렇게 된 건데 실제로 두 개의 스핀이 빠지니까는 여기서 이제 그 이것 중에서 어, 이제 그 4js 제곱만큼은 일단 이제 빼줘야죠. 그죠? 두 개가 반대가 됐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스핀이 반대가 되면서 4js 제곱을 또 더해줘야 되니까 그라운드 스테이트 즉 이제 이거에서 왔을 때 폴스 익사일 스테이트 즉 스핀이 하나가 반대로 쓴 상태의 에너지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 둘을 더한 거 4js 제곱 더하기 4js 제곱해서 8js 제곱 요것이 이제 first excited state가 된다 하는 거고 이것보다는 그 이제 스핀이 이런 식으로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하는 그런 모드로 변환되게 되면은 에너지가 이 상태보다는 좀 더 낮아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처음에 유제로 이 상태에서 그냥 하나만 딱 이렇게 스핀을 바꾸면은 이만큼까지 올라가는데
근데 이제 그거를 스핀 웨이브 상태로 엑시테이션 스테이트를 만들면은 요거보다는 좀 더 에너지가 이제 작다는 거죠. 좀 더 밑으로 이제 에너지가 내려오게 하는 것이 바로 요 스핀 웨이브 엑시테이션 방법인데, 앞에서 봤지만은 이 스핀이 아까는 이렇게 똑바로 서 있었는데 이것이 세차 운동을 하죠. 세차 운동을 하면서 이것이 요로 이제 이쪽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이렇게 돌면서, 그래서 이제 위에서 이걸 쫓아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웨이브 모양이 나타나게 된다 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스핀 웨이브 엑시테이션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레티스 바이브레이션, 즉 포논 엑시테이션과 매우 유사한 그런 그 방법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이 매그네온의 에너지 대역도 이 포논의 에너지 대역과 유사해요. 그래서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각 사이트마다 어떻게 세차 운동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니어리스트 네이버 인터랙션만을 고려하죠. 그래서 P 사이트와 P-1 사이트 왼쪽 거, 그리고 P 사이트와 P 플러스 1 사이트에 있는 애톰이 가지는 앵귤러 모멘텀 벡터의 이제 크기죠, 이게. 어, 그래서 이제 SP로 쓴 이유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은 캔싱됐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애톰 사이트에는 일렉트론이 일반적으로 여러 개가 있고, 그들이 기본적으로는 훈트 룰에 의해서 온라인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트랜지션 메탈 같은 경우에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캔싱돼서 스핀 앵귤러 모멘텀에 의한 효과가 주로 나타나는 그 실험적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핀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그 애톰에 있는 일렉트론들의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다 모은 거죠. 모은 것이 바로 이제 SP, 그리고 좌측이 SP-1, 우측이 SP 플러스 1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 일렉트론의 스핀 앵귤러 모멘텀 같은 경우는 이제 일렉트론이 마이너스 전하를 가졌기 때문에 그 일렉트론이 스핀하는 방향으로의 그 전류는 마이너스 전류잖아요. 그런데 매그네틱 모먼트는 플러스 전류를 기본 방향으로 하니까 그렇게 해서 앵귤러 모멘텀에다가 이 마이너스를 붙여줘야지만이 매그네틱 모먼트의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뮤피를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SP 대신에 이제 마이너스 G 뮤 B분의 뮤피를 넣은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G 뮤 B분의 뮤피 이렇게 쓴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EG는 원래 있었고, 이렇게 돼서 이것이 이제 뮤피 마이너스 뮤피 곱하기 BP인데, 이 BP라고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우리가 에너지를 따질 때, 포텐셜 에너지를 따질 때 이것이 이제 포텐셜 에너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 포텐셜 에너지는 매그네틱 모먼트와 자기장이 평행할 때가 더 낮은 에너지죠. 즉 이제 페로매그네틱 할 때가 더 낮은 에너지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는 거고, 그래서 뮤피 있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부분이 다 요 그 사이트 P에서의 자기장인데, 요 자기장은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익스체인지 필드죠. B2를 말하는 거죠. B 앞에서 얘기했던 이것이 바로 이제 그 P 사이트에 있는 애톰에 있는 전자들에게 가해진 이제 익스체인지 필드가 되는 거죠. 내부적인 그 자기장, 외부에서 자기장 걸어준 거 아니에요. 내부에 생긴 페로매그넷의 내부에 생긴
익스체인지 필드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10의 3승 테슬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계산이 나오는 걸로 계산이 됐죠. 그래서 BP를 보면은 이제 여기다 나머지 이제 뮤피를 떼어낸 나머지 부분이 다 BP니까 그죠? 요걸 떼어낸 나머지 부분이 다 BP니까 요게 이제 BP가 되고 그리고 이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세차 운동하는지를 보려면 이제 시간의 함수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이 앵귤러 모멘텀이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죠. 그래서 아까 S는 넘버라 그래서 H바를 곱해줘야지만이 이제 앵귤러 모멘텀이 되죠. 그거는 매그네틱 모먼트 곱하기 외부 자기장 이렇게 되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뮤피 대신에 요걸 집어넣고 H바를 밑으로 놓고 해갖고 이제 요 SP 벡터 즉 이제 앵귤러 모멘텀에서 H바를 뺀 그것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은 이와 같이 되고 그래서 여기 이제 이거에다가 BP 이거죠. 이거에다가 이제 이거를 곱해주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고 H가 있고 G뮤비가 없어지죠. 그래서 EJ만 남죠. 그래서 EJ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것의 X 성분을 볼 것 같으면은 X 성분은 이제 이쪽에 저기 YG가 되죠. YG. 그래서 YG 이렇게 여기는 요거의 X 성분은 뭐냐면 여기서 Y 성분, G 성분이 기여하죠. 그래서 YG 빼기 ZY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X 성분의 시간에 따른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YG 성분도 같은 방식으로 유추할 수 있죠. 그죠? YG 성분. 만약에 Y라 그러면 여기가 G, 여기가 요쪽이 이제 만약에 요게 Y면은 요게 G, X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X, C, 뭐, 이런 식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Z가 되면은 이제 여기가 X, Y, 그 다음에 Y, X 이런 식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한 다음에 이것이 아주 작은 엑시테이션이라고 한다면은 요 세차 운동의 세기가 그리 크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원래 Z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데 원래 Z 방향을 향하고 있었는데 XY 쪽으로 살짝 틀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엑시테이션 에너지가 그리 크지 않은 경우에는 X 성분과 Y 성분은 원래 거에 비해서 매우 작은 정도의 그 흐트러짐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G는 거의 S와 마찬가지다라고 이렇게 이제 쓸 수 있죠. 그래서 G는 이거는 S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기 이제 요거죠, 요거지, 요거. 요거는 그냥 저기 S죠. 그러니까 요게 S인 거예요. 요게 S. 그다음에 여기도 C니까 이것도 그냥 S인 거예요. 그다음에 이것도 C니까 요게 S인 거예요. 그러면 여긴 SS니까 ES가 되죠. ES의 SPY예요. 그죠? ES의 SPY. 그래서 이 S는 공통이 되니까 여기로 집어넣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쪽도 마찬가지로 S가 있으니까 S를 공통으로 보내고 이쪽에 이제 요거 두 개를 써주면 되죠. 요거 두 개가 여기 이제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되고 Y의 경우도 같은 식으로 해보면은 이제 이런 식이 되고 Z의 경우는 이제 XY만 있잖아요. 그래서 XY. 근데 XY가 매우 작다 그랬기 때문에 0 곱하기 0은 0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0이 되는데 또 다른 방법으로는 SP의 G는 거의 상수와 같으니까 시간에 대한 변화량은 0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간에
이쪽에 있는 게 xy니까는 다 작으니까 0 할 수도 있고 spg가 거의 s로 상수니까는 시간에 대한 변화율이 없으니까 0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스핀 웨이브는 시간의 함수로 표현을 해야 하니까 우리가 포논에서 했듯이 4장의 포논에서 했듯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y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요 a는 물론 격자상수죠. 아까 a마다 이제 그 애톰과 애톰 사이의 거리가 a였잖아요. 그래서 요 a라고 하는 거는 각 애톰마다 이제 토탈 앵귤러 모멘텀 j가 있을 것이고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 퀸칭이 된 경우에는 j는 s니까 우리는 s로 표현을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된 것이고 요 a는 그 격자 상수마다 애톰들이 있고 그 애톰들이 나타내는 앵귤러 모멘텀을 이제 표시한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저기 근데 이제 x 방향 y 방향으로 살짝 틀어졌기 때문에 x 방향으로 이제 이와 같이 시간에 따른 변화로 이렇게 트래블링 웨이브 솔루션으로 쓴 이유는 그것이 전파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웨이브의 트렌드가 전파가 되니까 이제 트래블링 웨이브 솔루션으로 써서 이렇게 시간의 함수로 표현할 수밖에 없죠.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차 운동이니까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또 그 변화가 또 옆으로 전파되는 거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아주 딱 좋은 솔루션의 형태가 되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니까는 마이너스 i 오메가 마이너스 i 오메가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u 이렇게 남고 그 다음에 이쪽에 y는 이제 요거니까 여기 v에다가 요거 그대로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기 여기 앞에 2가 있으니까 앞에 2가 있으니까 여기 2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p-1이 되면은 요 p가 요게 p가 p-1이 되는 거죠. 요게 p-1이면은 요 p가 p-1이 되는 거고 p 플러스 1이 되면은 이제 요 p가 p 플러스 1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하면은 요쪽은 저기 마이너스 IKA만큼 이제 벡터가 나오죠. 그 다음 요쪽은 플러스 IKA만큼 벡터가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게 다 이제 이걸로 요것이 다 요 벡터로 다 통일이 되죠. 그죠? 요쪽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I 오메가 나온 다음에 요 벡터로 통일이 되니까 요거와 요거는 같으니까 서로 상쇄가 되죠. 그러고 나서 요거는 2배 코사인 KA죠. 그죠? 요거 2분의 요 플러스 IKA 더하기 마이너스 IKA가 코사인 KA니까 요거는 2배 코사인 KA예요. 그죠? 그래서 2배 코사인 KA니까 2해서 여기 4가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KA 그래서 V 이렇게 되고 요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은 되죠. 그죠? 여기 이제 마이너스 그렇게 내려와서 저건 이제 마이너스 IKB이고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이제 될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것들을 나열을 해주면은 여기 보면은 요거를 여기로 넘겨요. 그러면 I 오메가의 U 더하기 이거 요거 H밥은의 4JS 1만 코사인 KA의 B 이퀄 0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 이제 여기로 넘기면은 이제 요 U부터 시작하면은 요거 곱하기 U죠. 그죠? 요거 곱하기 U에다가 이걸 넘기면 I 오메가 곱하기 V죠. I 오메가 곱하기 V 이퀄 0 이렇게 되는데 이 UV가 0이 아닌 솔루션을 갖기 위해서는 그 앞에 개수들의 디터미넌트가 0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나오게 되고 요 디터미넌트가 0이 되니까 이제 요거는 이제 오메가 제곱이 되죠. 그죠? 오메가 제곱이 되고 빼기 요거니까는 이제 음,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이거죠. 이거 해서 어, 이제 플러스에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고 여기는 플러스의 요거의 제곱이 되죠. 어, 그렇게 해서 오메가를 넘기고 h바를 넘겨주면은 그러니까 제곱이니까 제곱을 떼어버리면은 이제는 오메가는 요게 되는 거죠. 이제 그죠? 그렇게 돼서 h바를 요쪽으로 넘겨주면 h바 오메가는 4js의 1 마이너스 코사인 ka 이렇게 되고 이제 오메가 놓고 h바를 요쪽으로 넘겨주면은 이제 이렇게 되죠. 요것이 이제 프리퀀시의 차원이니까 요걸 오메가 ex라고 하면은 이제 요 오메가는 요 오메가 ex 곱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ka가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오메가가 요 k 함수잖아요. 그래서 오메가 k 이렇게 써준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냥 오메가로 썼고 그것이 이제 계산하고 나서 보니까 요 k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메가는 바로 이제 그 웨이브 벡터 k의 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고 웨이브 벡터는 아까 앞에서 솔루션을 정할 때 요 k 나온 거죠, 그죠? 트래블 웨이브 솔루션을 정할 때 결국은 요 k 벡터가 나오고 요 k 벡터가 양자화가 되는 거죠, 그죠? 어떤 특정한 k 벡터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k 벡터가 양자화되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k에 대해서만 에너지가 존재하니까 요 그 매그논의 에너지가 양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갖다 원래 이 솔루션을 여기다 집어넣어서 U와 V의 관계를 조사해 보면 이제 V는 IU가 돼서 이건 이제 그 이제 바로 요것이 U와 V가 위상차가 90도가 나는 거니까는 운동 자체가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운동 이런 운동이죠. 이런 운동을 표현할 때 U라고 하면 이제 X 방향 이쪽 방향의 변이와 Y 방향 이쪽 방향의 변이 사이의 관계가 이제 저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시간에 따라서 가는 이런 걸 표현을 이제 하는 방법이 바로 이제 그 요 앰플리튜드 그 V와 U가 90도의 위상차가 나 I라고 하는 것이 앵글로 보면은 2분의 파이니까 2분의 파이만큼의 위상차가 되면은 마치 우리 서큘러 폴라리제이션 하듯이 그 벡터가 뺑 원을 갖다가 원주상의 점들을 갖다가 포인팅하면서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런 그 이와 같은 그 이제 모습으로 그 스핀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세차 운동을 하는 이제 그런 솔루션이 바로 이 스핀 웨이브 솔루션. 그래서 스핀 웨이브라고 하면 결국 이제 스핀 앵귤러 모멘텀만 이제 집어 넣는 경우라는 거죠. 이제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들어갔을 때는 부정확해지니까 그게 퀸칭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정확히는. 그러니까 이제 스핀만 갖고 하면 확실하다. 그래서 스핀 웨이브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KA가 매우 작은 경우 그래서 요거의 모양은 여기다 H바 오메가를 곱하면 여기다 H바 오메가에서 이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것의 모양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K가 A분의 파이가 되면 K가 A분의 파이가 되면은 이거는 코사인 파이가 되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니까는 플러스 1이 돼서 2가 되죠. 2가 돼요. 그래서 여기 2 곱하기 요 저기 요 4JS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4SJ 이렇게 썼잖아요. 그죠? 4SJ라고 하는 거는 요 4JS를 말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H바 나누기 H바 나누기 4JS 하면은 그거는 1 마이너스 코사인 KA예요. 그죠? 그래서 K가 0일 때는 1이 되니까 0이 되고 K가
a분의 파이가 될 때는 코사인 파이가 되니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에서 2가 되니까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이 이렇게 이제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 KA가 이제 작을 경우에 코사인 KA는 이제 이렇게 되니까는 이제 H 바 오메가 K는 코사인 KA가 이제 이렇게 되니까 1 마이너스 1에서 없어져 버리고,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니까 결국은 요 4JS에다가 요 2분의 K제곱 A제곱을 곱해준 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한다 이거죠. 그래서 K가 작을 경우, 다시 말해서 여기 근처죠. 요 근처, 0 근처. 여기서는 오메가가 어떻게 돼요? K제곱에 비례한다는 거죠. 일단은 오메가가 K제곱에 비례하는 어떤 그런 함수 형태를 띠게 된다 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이 절대용도 근처에서의 맥시멈 세츄레이션 매그네티제이션을 가지고 있는데, 온도를 서서히 올리게 되면은 어느 순간 이 다 같은 방향을 가르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딱 반전이 되죠. 그랬을 때 포텐셜 에너지 증가가 8JS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 대신에 이거 이렇게 익사이트 시켰을 때 8JS인데, 이거 대신에 마그논을 익사이트 시키면은 이거보다 에너지를 낮게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그런지를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걸 보면은 이 코사인 KA가 이제 K가 A분의 파이까지 브루앙존 바운더리까지 이렇게 가잖아요. A는 물론 격자상수고, 이렇게 해서 맥시멈 A분의 파이가 됐을 때, K가 A분의 파이가 됐을 때 요 값이 코사인 파이가 되니까는 마이너스 1이니까는 요게 2가 돼서 요것이 이제 4JS니까 8JS가 되잖아요. 그래서 매그논의 웨이브 벡터가 맥시멈이 됐을 때 그 매그논에 의한 에너지 증가와 스핀 플립에 의한 에너지 증가가 똑같고, 그 이외에 이 매그논의 웨이브 벡터가 A분의 파이보다 작은 지역, 작은 지역에서는 요 값이 요 값이 8JS보다는 작으니까, 따라서 매그논에 의한 엑시테이션이 이렇게 스핀 플립에 의한 엑시테이션보다 에너지 증가가 작다고 볼 수 있죠. 요 한 포인트를 제외한, 이론적으로는 요 브루안존 바운더리 한 포인트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점에서 매그논 엑시테이션에 의한 에너지 증가는 요 스핀 플립에 의한 에너지 증가보다는 작다. 따라서 매그논을 이용한 엑시테이션이 더 선호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죠. 이 매그논의 경우를 포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논의 경우는 요 오메가 K가 2배 오메가 제로의 사인 2분의 KA의 절대값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물론 오메가 제로는 그 우리 스프링 콘스탄트, 포논의 진동을 마치 하모닉 오실레이터에 비유해서 그 스프링 콘스탄트 C 나누기 그 진동하는 애톰의 질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도 1 마이너스 코사인 KA라고 하는 것도 이거는 2배 사인 제곱 2분의 KA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KA가 매우 작을 경우에 음, KA가 매우 작을 경우에 이거는 2분의 KA의 제곱에 이제 근사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K 제곱에 비례하는 여기 요 아래 K가 작을 때 여기서의 오메가 K가 K 제곱에 비례하는 것이 매그논이었는데 포논의 경우는 이제 요 사인 2분의 KA는 KA가 작을 경우에 그냥 2분의 KA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K에 비례하게 돼요. 그래서 포논의 경우에는 이것이 K가 작을 때는 K에 비례하는 직선처럼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렇게 꺾어지는 거죠. 이런 성질을 보이는 것이고 이 매그논의 경우는 이제 요 K 제곱에 비례하는 어떤 그런 모습에서 이제 그 요 시작점의 모양이 K 제곱에 비례하는 매그논에 반해서 포논의 경우는 요 K 이퀄 0에서 시작하는 어쿠스틱 포논의 그 변화가 그냥 K에 비례하는 거죠. 그죠? K에 비례하는 그런 디스퍼전 릴레이션을 갖는다.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유사성을 이용해서 이 매그논도 포논과 똑같은 형태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갖죠. 그래서 그 매그논의 개수가 이제 NK개예요. 그러니까 웨이브 벡터 K에서 매그논의 개수가 NK개면은 그 매그논 NK가 가지는 에너지는 NK 플러스 2분의 1의 H번 오메가 K. 좀 전에 했던 거 그거에 NK 플러스 2분의 1에서 완전히 하모닉 오실레이터 형태의 그 에너지 분포를 가진다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하나의 마그논 하면 스핀 2분의 1짜리 하나를 이제 스핀을 뒤집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은 이런 애톰들이잖아요. 애톰들이 쭉 있으면서 애톰이 여러 개의 일렉트론을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일렉트론들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도 있고 각각의 일렉트론이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도 있고 스핀 앵귤러 모멘텀도 있는데 그것들이 LS 커플링을 해서 J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L 벡터와 S 벡터 해갖고 더해서 J 벡터를 만들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전이금속 같은 그런 물질에서는 오비탈 앵귤러 모멘텀이 0이 돼서 결국은 이제 애톰에서의 앵귤러 모멘텀은 이 애톰에 있는 전자들이 가지는 스핀 앵귤러 모멘텀을 훈트룰에 의거해서 이제 계산하면 되죠. 그것이 이제 각 위치에서의 스핀 앵귤러 모멘텀이 되고 이것들이 가지는 매그네틱 모먼트들이 온라인을 해서 이제 전체 매그네티제이션 J가 만들어지는 전체 매그네티제이션 M이 만들어지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익사이트 할 때 요 스핀이 약간 이제 저기 자기장 방향으로 온라인 돼 있다가 이제 에너지가 커지는 방식이 이런 요것이 이제 Z 방향으로 그 스핀 앵귤러 모멘텀 벡터가 있다가 온라인 되어 있다가 그것이 이제 XY 방향으로 이제 조금씩 이제 생기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그 상황이 이제 하모닉 오실레이터의 비유가 될 수 있어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죠.